이거에 대한 그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좀 효성 첨단 소재가 약간 이슈를 좀 받았어요. 탄소 섬유 투자 뭐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은 뉴스를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호재 뉴스에는 팔고 이제 악재 뉴스에는 사야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랑 미세먼지 테마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도 코스닥이 상당히 좋았죠. 1.4%가 오르면서 지금 7% 하락했을 때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기간에 거의 한 5%, 6% 이상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시장이 좀 많이 회복한 모습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21선을 깼단 말이에요. 양봉으로 깨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온기가 퍼지는 그런 모습이죠. 시장은 좀 좋았고, 단기간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계속 떨어지고, 약간 조정은 조금 받을 수 있지만 일단 당분간 좀 상승 쪽으로 좀 베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용잔고는 4조 2천억까지 찍고 나서 지금은 약간 상승을 했어요. 약간 상승했는데 뭐 많이 상승한 건 아니고 저점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다. 신용잔고가 뭐 계속 줄어든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신용잔고 상승도 필요하거든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중에 또 막 계속 올라가지고 5조 5천억 이 정도로 다시 올랐을 때는 조금 다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일단은 신용잔고는 좀 안정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제가 좀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월요일 날은 어떤 섹터가 강했죠? 뭐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섹터를 한번 보자고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자고요. 자, 조선주 강했죠. 우리 OLED가 강했잖아요. 조선주가 이제 그 LNG 열척 수주 뭐 그런 이슈랑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좀 강했고, OLED도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고, 화요일에는 뭐가 강했죠? 화요일에는 비메모리가 특히 강했고, 2차 전지 뭐 첨보라든가 그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낙폭과대 바이오들이 상당히 많이 강했단 말이에요. 10% 넘게 오르면서, 사실 오늘은 그동안 좀 강했던 5G 섹터들은 좀 쉬는 단계였고, 지수가 많이 상승한 것 대비해서 5G는 많이 안 올랐죠. 오히려 좀 떨어졌죠.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바이오가 좀 오르면서, 이게 좀 재밌죠. 이게 지금 5G가 있고 OLED, 조선, 그리고 이제 바이오, 뭐 이게 약간 순환을 하면서 좀 그 수급이 돌고 도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뭐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어떤 섹터가 오를지는 모르지만, 물론 바이오가 오를 수도 있고 5G가 오를 수도 있고 OLED가 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섹터들에 약간 쏠리고 있다, 어떤 개별 종목들의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이런 섹터들의 돈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좀 많이 오르기 전에 선취매를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섹터들별로 좀 돌고 도는 그런 순환매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오늘 이제 효성이랑 효선 첨단 소재 쪽에 뉴스가 하나 좀 떴잖아요. 이게 뭐 탄소섬유 1조 투자를 한다고 하고, 문 대통령이 7에서 8조 예산 지원을 한다 그래서, 뭐 뉴스만 보면은 이게 뭐 지금 정부에서 효성 첨단 소재 7, 8조 원을 지금 지원해 준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15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13만 원까지 아주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지금 내려왔죠. 지금 박스권을 그렸던 원래 차트인데, 박스권을 뚫는가 싶더니 그냥 쭉 내려왔습니다. 이런 영상 좀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어떤 뉴스에서는 이제 사야 되고 어떤 뉴스에는 팔아야 되고 어떤 뉴스에서는 그냥 홀딩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뉴스를 해석할 때 기업 있잖아요. 지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먼저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막 적자를 엄청나게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면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고, 이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상당히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률도 적당히 나오고, 부채가 좀 많네요. 부채가 좀 많아서 아무튼 이 정도의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거 알고, 두 번째는 성장성을 보는 거예요. 성장성을 보는데, 이게 그 왜 중요하냐면, 일단 엄청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진 않는데 그냥 조금 안정적인 그런 성장성을 보이는, 지금 그 2019년도 EPS로만 따지면은 13만 원 기준으로 PER이 한 8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PER이 8 정도 나오는데 성장률이 큰 변화가 없는 PER을 높게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5 정도처럼 막 2배, 3배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당연히 PER을 뭐 15, 20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이 넘잖아요. 이런 섹터들은 PER을 20 이상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매출이 비슷비슷한 종목들은 PER을 10 이상 주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PER 8 정도 주는 것은 좀 적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박스권이구나. 박스권이고 만약에 이게 박스권 고점이었다면은 박스권을 크게 뚫은 상태에서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저점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은 또 적당한 양봉을 그리면서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차트권에서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그냥 쭉 내려왔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게 지금 고점 부분인지 저점 부분인지를 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증대로 이어질까? 1조 투자, 1조 섬유 투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예요. 왜냐면 당연히 1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이 회사의 투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3, 4년 이 투자금이 나중에 회수가 될 때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언제 영업과 매출이익으로 이제 이어질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히려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감가상각 등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당연히 주가 자체에는 좀 악재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뉴스예요. 7, 8조가 이 효성에만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 7년간 7, 8조 원이니까 사실 뭐 금액으로 따지면 7, 8조 원이지만 이 회사가 받는 수혜는 거의 이 7, 8조 원에 대한 수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사 차트 자체는 이제 박스권이었고 매출이 그냥 고만고만한 회사였기 때문에 아주 뭐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이기는 좀 힘든 기업이고, 이 뉴스 1조 원 투자라는 뉴스가 이 회사의 어떤 이익과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에서는 절대 사시면 안 됐고, 만약에 기존 보유자였다면은 이 시작했을 때 아마 다 파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옳은 선택이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점으로 한 남북경합주를 한번 볼게요. 이게 현대엘리베이터고 1번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성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제 고만고만한 회사죠. 뭐 크게 증가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아주 고점이었잖아요. 이게 모든 그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다는 기대감이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점에서 그런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호재가 기업에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주냐? 현대 아산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당장에 북미 그 비핵화를 한다고 뭐 한두 달 뒤에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는 이렇게 고점에서 그런 호재 뉴스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다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매도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텔레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기사가 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팔지 않은 이유가 일단 텔레체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좀 나쁘지 않아요.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 성장성이 좀 있죠. 그리고 차트상 봤을 때도 고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점 부근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매출이 연결이 될까 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삼성이 팹리스 쪽에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팹리스 업체인 텔레체스 같은 경우들이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높겠죠. 매출에 연결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팔지 않고 좀 관찰을 하고 있고, 최소한 이 전고점까지는 조금 들고 있을 계획입니다. 일단 시장이 받쳐주는 한에서 말이죠.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수소차 테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적절한 시점에 잘 매수를 하면은 아주 좋은 그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EM 코리아 같은 경우 보면은 매출은 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테마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냐? 저는 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테마는 또 테마 나름대로의 관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테마주들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테마가 좀 신선해야 돼요. 이 이슈로 3, 4배 간 적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두 번째가 후속 이슈. 그러니까 뉴스가 계속 나와야 돼요.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와서 이제 내일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뭐 며칠 뒤에 뉴스가 계속 나올 만한 그런 이슈여야 되고, 세 번째는 상상력이 발휘돼서 이 기업이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늘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상상력이 좀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들은 예전에 수소차가 한번 오른 적이 있지만 그냥 한번 상한가 정도 가고 바로 이제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3, 4배 간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국가에서 그 정부가 수소차
수소차에 대해서 수소 경제하면서 엄청나게 밀었잖아요. 테마에 대한 신선함이 있었고, 두 번째가 수소 경제에 수소 뉴스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단기간에 좀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고, 이렇게 수소가 온 전국적으로 다 깔리게 되면 이게 그 수소 충전소를 만든 회사인데, 수소 충전소가 최소한 뭐 전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0대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생기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생겨서 이 정도의 기업 가치가 생길 거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모두 만족된 그런 테마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고요.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 테마도 예전에 항상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없었고, 새 랩에 간 적은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테마의 신선함이 좀 있었고, 계속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하루 걸러 하루 매일 나왔죠. 그래서 뭐 이제까지 가장 심한 그런 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이 되었다. 뭐 그러면서 모든 전 국민이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서 알 정도로 심했었고,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수혜받는 기업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투자가 진행이 되었을 때, 아,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한 3, 4배 정도, 하츠라는 기업이 이제 대장이었었는데 이렇게 3, 4배 오르는 그런 아주 단기간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테마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할 텐데, 이렇게 테마가 잘 나갈 때가 있고 실적주가 잘 나갈 때가 있고 대형주가 잘 나갈 때, 소형주가 잘 나갈 때 이렇게 흐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만약에 연초에 만약에 실적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큰 상승을 못 먹었겠죠. 그래서 테마가 잘 나갈 때는 테마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편승을 해야 되고, 또 실적주가 잘 나갈 때는 실적주를 잘 매수를 해야 되고,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 반도체주만 잘 나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은 그런 눈치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이 뉴스 보는 법,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